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물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이 사고 원인을 너무 간략하게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제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고를 위탁받아 보험사고 조사를 한 경력이 15년 이상 됐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배상책임사고 접수 후 여러분들께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보험의 질병과 관련된 진단금이나 상해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사고 조사와는 그 결이 다르니 그 점은 유의하시고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 가해자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고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가 배상책임사고가 맞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탁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위탁손해사정법인 직원은 사고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 후 어떤 보험에 어떤 담보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피보험자와 피해자분께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면담을 가질 것을 보통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럼 이분들은 면담을 통해 피보험자와 피해자분께 이런 사고 경위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경위서 내용을 보신다면 보통 사고 일시, 사고 장소, 그리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피해자분들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물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이 사고 원인을 너무 간략하게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상책임사고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사고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분께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그 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책임사고는 성립하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과실, 즉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배상책임사고든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자세한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사고 당시 어두웠던 점, 뒤에서 혹은 옆에서 가해자의 자전거가 나를 충돌했다는 점, 그리고 피하라는 주의 안내나 벨소리와 같은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래서 피해자분은 이 자전거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배상책임사고가 성립이 되더라도 가해자분과 피해자분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분과 피해자분의 사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보험사는 법률 자문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과실에 대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 피해자분께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상책임사고가 이루어졌고 과실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사고와 나의 손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즉, 이 사고 때문에 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신체적인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병원에 초진기록지, 진단서,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과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물건과 같은 재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셨다고 한다면 구입 영수증 혹은 수리비 영수증과 같은 그 피해에 대한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 조사자가 면담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 조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가 배상 책임이 있는 사고인지부터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조사자가 사고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나 관련된 진술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동행하셔서 사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이 조사자분도 이 사고에 대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사고 경위서나 사고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술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 배상 책임 사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배상 책임 사고 시 현장 조사를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럼 다음 편에는 배상 책임 사고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상되는지 그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